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양대지수 출렁이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대부분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선별적으로 에너지와 제약바이오 양호한 모습인데요. 오늘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아침 흐름이 좀 가장 당황스러운 흐름이에요. 해외 시장 혼조의 국내장 약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간에 최근에 좀 몇 번 얘기 좀 했습니다. 이 미국장이 어제 나스닥 시장이 오르긴 올랐는데 변동성이 되게 컸어요. 여기 보면은 8시 30분에서부터 23시까지 한 200~300을 올리고 그대로 밀고 다시 그대로 올리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얼추 변곡점이고 미국장은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은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다우, 독일도 지금 보면 조금 차트가 신고가 차트지만은 조금 눌리는 차트고요. 요거 어제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몇 번 얘기해드렸는데 나스닥, 다우도 지금 조금 흐르고 있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요런 패턴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거 상승 쐐기형이라고 해가지고서 요 부분하고 우리나라하고 눈치 보는 거 있다 뭐 요런 얘기 좀 해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요새 이제 그 채권금리 얘기 좀 많이 나오거든요. 금리 인하 시작되는데 오히려 달러가 강세고 10년물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이런저런 뉴스가 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눈치 보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저게 이종복은 어제 그 북한 그 기사 좀 나오고 해갖고 그런 쪽으로 지금 봤는데 이게 연준 정책하고도 조금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얼추 343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제 미국장은 또다시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갖고 그 다음에 애플도 거의 신고가권에 있고요. 대신 이제 다른 빅테크가 좀 약한 게 좀 단점. 그리고 은행주가 요새 조금 밀리고 있어요. 미국도. 그리고 특별히 경제 지표보다는 지금 타이밍은 미국 대선 얘기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종목들 눈치 보고 그다음에 조금 부담 갖는 거 아니냐 정도로 보입니다. 근데 뭐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 이따가 2부 타이밍에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하고 공간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이 위로는 353에서 358인데 얼추 고점 줬고 그다음에 지금 밀리고 있는데 지금 아랫단으로는 343에서 340 초반 부근이에요. 요 테두리에서 움직이면서 종목장이 나왔는데 어쨌든 해외장은 혼조에 나스닥은 엔비디아, 애플 등이 신고가 가면서 지수는 버텨주지만 움직이는 추세 패턴이 여타 주식들하고 그다음에 다우 쪽하고 S&P 쪽이 계속 신고가에서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오니까 거기에 달러 강하고 환율 약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도 출회되면서, 근데 원래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왔어요. 삼성전자에. 그렇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되면서 지수가 밀리고 전체적으로 종목이 밀리는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오늘 선별적 종목 강세다라고 했는데 우선 삼성전자가 먼저 나오니까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6만 1,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5만 8,000원대로 내려오는데 거래가 뚝 끊겨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도 이제 점차 약화되고 있고요.
이제 돌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조건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기술적인 패턴과 뭐 이런저런 요인들이 얼추 저점까지는 왔는데 문제는 이제 치고 가는 힘이 부족한 건데 이 치고 가는 힘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빠르면 내일이고 늦어도 모레 타이밍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도 시장하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모레가 위클리 만기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미국이에요. 해외장.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지만 나스닥하고 다우가 조정 없이 가는 게 좀 부담인 것 같아요. 이건 이종복 의견인데 저 차트는 원래 한 번 정도는 조정을 주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게 좀 부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밀리고 있고 다시 에너지 쪽으로 뭐 두산 에너빌러티나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미스터 진단에서 이 방송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지만은 미스터 진단에서는 몇 번 얘기해 줬거든요. 저쪽 방산 쪽하고 그렇죠? 예, 방산 쪽하고 에너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양호하고 추가 상승형이에요. 추가 상승형이고 그다음에 제약도 선별적으로는 양호하지만 얼추 가격 부담을 좀 갖는 것 같고요. 대신 제약주도 요 타이밍에 조정받으면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인데 반도체는 이 시간에 계속 얘기 많이 좀 했으니까요. 하이닉스도 또다시 오늘장 20만 원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거가 부담이에요. 하이닉스는 조금 한 18만 원 초반 언저리. 자, 이쪽 언저리나 이쪽으로 왔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이 얘기도 되게 자주 얘기하죠, 여러분.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가면은 한번 챙기는 이런 걸로 얘기해 드리는데 오늘 장은 기존에 주말에 많이 빠졌던 한미반도체 하방 경직성 나오고 이건 하방 경직성이지 치고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직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얼추 가격은 괜찮은데 차트가 별로 안 좋아요. 찍어 누르는 힘이 강해가지고 당장 가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움직이지 않겠냐 정도 볼 수 있고 여타 반도체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인데 지금 오늘장 결국은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밀리거든요. 근데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 머리를 가지고 요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올라간 기간이 38일, 37일 정도 올라간 다음에 최근 한 10여 일 정도는 10 며칠 정도는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요게 이종복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오늘장이든 최근의 흐름은 조금 주가가 눌리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눌리는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도 약간 조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게는 못 치고 가는데 어쨌든 2차 전지가 뭐 지난번 내 눈엔 너만 보인단 말이야가 8월 14일 날 들어갔는데 얼추 오긴 왔어요. 얼추 오긴 왔는데 각 자체가 조정각이고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흐를 수는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흐를 수는 있어 보이지만은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섹터를 놓고 봤을 때는 그죠?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건 여전하고 그래서 오늘장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을 짚어드리면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환율이 강한 게 좀 부담이에요. 원화가 조금 약한 약세 폭이 조금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늘장 선물 매도 출회되면서 지수가 좀 밀린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이 한 하루 이틀 정도 그죠?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얼추 저점 자리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특징이 보입니다. 네.
지수 하락 그리고 이 조정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조정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을 좀 더 여유 있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출렁임이 좀 있다 보니까 심리 자체가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도 20만 원에 대한 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뭐 반등하기보다는 또 8월 15일 그때쯤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조정 각도 가파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오늘 장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345 돌파, 343 지지 체크인데요. 근데 오늘 이종복이가 야간 방송하는 타이밍이라 이따가 내 유튜브에도 핵심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좀 주겠지만 이게 지금 화면에 지수 흐름이거든요. 보다시피 선물 시장도 거래가 뚝 끊겼어요. 선물 시장도 거래가 뚝 끊겼고 주식 시장도 거래가 뚝 끊겼거든요. 이거는 일단 관망세가 짙은 거예요. 관망세가 짙은 상태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외 증시 자체도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장중 변동성은 저쪽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지난번에 CPI가 조금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연준 의원들이나 이쪽에서 얘기 나오는 자체가 좀 뉘앙스가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하고 좀 달라요.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흐름이거든요. 흐름 자체가. 여기서 이제 이종복이가 누차 얘기하지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종복은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얘기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항생도 지금 순간적으로 150p 거의 200p가 지금 방송 중에 3분 차트니까 9분 사이에 지금 저렇게 변동성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저점에 대한 이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죠. 345 돌파, 343 지지 체크에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수 각 자체가 기존에 최근 10월 16일을 기점으로 여기 353을 찍은 거예요. 353을 기점으로 최근에 한 7, 8일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 얼추 왔어요. 요거 지지 기대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다라는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은 좋아요. 가격은 전체적으로 좋은데 각하고 원화 약세가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는 요인이 되면서 수급적으로 조금 불리한 게 있으니까 조금씩 천천히 그죠? 단연 이종복은 제약주는 이격이 있으니까 좀 선별적으로 좀 하시라는 얘기 좀 드리는 거고요. 2차 전지 위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약주 하루 이틀 정도 간에 저점 매수 타이밍 잡으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하이닉스 좀 잘 보시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요 변곡점도 지나가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곡점.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게 할 때쯤이 있는데 또 지금도 지금 심리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버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매우 짙어진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화 약세 강화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 오늘 장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